루피는 동료를 끔찍하게 아끼는 인물로 자기를 욕하는 건 참아도 동료 욕은 못 참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런 루피조차도 동료를 손절해버린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거친 항해를 하였고 결국 고잉 메리오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선장으로서 메리오를 폐기하자고 제안했고 밀짚모자 일당은 슬픔을 뒤로한 채 메리오 폐기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메리오를 가장 아꼈던 우솝은 극대노했고 루피와 말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소한 말싸움은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우솝과 루피는 대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솝은 창의적인 전투를 보여주며 잠시나마 루피를 몰아붙이며 변수를 창출하나 싶었는데 결국 실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루피에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우솝은 잠시 버려졌으나 결국 루피가 우솝을 다시 받아주게 되었고 이 사건 이후 루피와 우솝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또한 이 전투는 우솝 역사상 최고의 전투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겪은 이후 밀짚모자 일당은 서로를 더 의존하고 아끼게 되었으니 결론적으로는 이득을 봤다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징베는 의리를 상징하는 인물이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루피의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기에 독자들 사이에서도 의리캐로 통하고 있으며 작중에서도 협객이라고 불리며 의리를 상징하는 캐릭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징베가 통수 전문가설에 휘달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설이 제기된 이유는 징베가 소속을 너무나도 많이 옮겨 다녔기 때문인데요. 징베는 과거 어인섬의 용궁왕국의 경비원으로 활동하며 넵튠을 보좌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태양해적단에 들어가 피셔 타이거를 보좌하였고 태양해적단이 와해된 이후 칠무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흰수염 해적단의 비공식적 잔당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이 사망하자 곧바로 빅맘의 수하가 되었으며 머지않아 루피에게 붙으며 루피의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자면 징베는 소속을 무려 6번이나 바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신의 상징인 티치도 소속을 한 번 바꾸었으며 시류조차도 소속을 한 번밖에 바꾸지 않았습니다. 물론 징베가 계속하여 소속을 바꾼 이유는 어인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명분이 있긴 하나 그래도 6번은 너무 많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렇게 일부 독자들은 루피가 시들시들해지면 징베가 검은수염 해적단, 크로스길드, 해군 등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크로코다일은 크간지라고 불리며 원피스에서도 손꼽히는 상남자 캐릭터입니다. 특히 정상결전에서 아카이누를 저지하며 지키고 싶은 것은 확실하게 지켜라 라고 말한 장면은 크로코다일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로코다일이 여자일 수도 있다는 정황들이 여러 포착되며 독자들은 이 부분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크로코다일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조금은 중성적으로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로저의 처형식을 지켜보던 미래의 호걸들의 모습이 공개되었을 때 크로코다일만이 유일하게 뒷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이완코브에게 어떠한 약점이 있다고 밝혀졌는데 공교롭게도 이완코브는 성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능력자입니다. 또한 도플라밍고는 정상결전에서 크로코다일이 흰수염과 동맹을 맺자 질투가 난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유독 크로코다일과 엮인 대사들이 나올 때 남자, 사내라는 말이 강조되어 나오는 것을 보아 어쩌면 크로코다일이 과거 여성이었을 수도 있다고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크로코다일이 여성이었다면 크로코다일은 남성이 되기 위하여 이완코브에게 수술을 받았을 것이며 이 사실이 이완코브가 잡고 있는 크로코다일의 약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티치는 해적으로서 루피의 최종 보스가 될 가장 유력한 인물이며 어쩌면 이무마저 넘어버리고 루피의 최종 보스가 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루피가 최근 기어5를 각성하며 크게 떡상했지만 티치의 앞에서는 기어5는커녕 능력 자체가 봉쇄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에 티치는 루피의 카운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티치는 루피의 형 에이스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기에 독자들 모두에게 미움을 받고 있으며 루피에게도 가장 미움받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티치는 작중 행보는 별로일지라도 캐릭터성만 놓고 보면 괜찮은 캐릭터인데요. 티치는 목표가 확고하며 굉장히 입체적인 캐릭터입니다. 그렇기에 티치는 진정한 해적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이며 술과 여자, 유흥, 파티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티치는 최근 자신의 은밀한 취향을 드러내기도 하였는데요. 티치는 현재 코비를 납치한 상태이며 과거에는 보니를 납치한 전적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보니와 코비는 분홍머리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자신의 휘하에 별 쓸모없는 분홍수염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티치는 게임에서 빅맘을 노렸다는 설정도 있는 인물이며 최근에는 아예 토트랜드를 급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티치는 분홍머리를 한 인물만 노리는 핑크헌터라고 볼 수 있으며 독자들은 분홍 수염을 휘하에 둔 점이 특히 수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분홍색 머리를 가진 페로나 풀보디 등은 티치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다 작가님은 원피스는 해적을 다루는 만화이며 소년 만화이기에 주인공의 연애 장면이나 결혼 장면이 나오게 된다면 긴장감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루피가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는 장면은 그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오다 작가님은 만약 연애물이 보고 싶다면 소녀 만화를 보러 가세요 라고 강력하게 말한 적이 있기에 루피가 결혼을 할 가능성은 더더욱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다 작가님은 완결 이후 외전식으로는 루피의 결혼 생활을 풀어낸다고 말하였기에 완결 이후에는 루피의 아내가 등장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오다 피셜이 뜨자마자 루피의 아내 후보를 선정해보았는데요. 나미는 루피의 아내 후보로 가장 많이 거론된 인물이며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인물입니다. 또한 루피가 유일하게 밀짚모자를 맡긴 여성이기에 루피가 가장 신뢰하고 있는 여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행콕은 루피를 짝사랑하고 있기에 이미 결혼까지 하는 상상까지 하고 있기에 거절을 잘못하는 루피의 특성상 행콕의 대시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로빈 역시 루피와 밀접하게 엮인 캐릭터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로빈과 프랑키가 엮이고 있기에 루피와 로빈이 굳이 엮일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루피가 악마의 열매를 사용하여 거대화를 하는 이유도 시라우시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거대화한 루피와 시라우시는 거인족 이상의 크기를 자랑하는 거의 유일한 생물들입니다. 루피와 야마토는 에이스라는 연결고리가 있기에 더 가까워질 건덕지가 있긴 합니다. 다만 야마토는 스스로를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야마토가 연애 자체를 남자화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우타는 죽었기는 하나 우타 역시 루피와 급격하게 엮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타가 죽은 것은 극장판의 내용이기에 원작에서는 우타가 살아있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에드워드 위블은 스스로를 흰수염 주니어라고 부르며 자신이 진정한 흰수염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블은 흰수염이 사망한 이후 자신의 아버지를 죽게 만든 검은수염 티치에게 복수를 하려 하였으나 자신의 어머니 미스 버킨이 흰수염 해적단을 먼저 소탕하자고 제안해서 현재 위블은 흰수염 해적단을 소통하고 있습니다. 흰수염의 본명이 에드워드 뉴게이트인데 위블의 본명이 에드워드 위블이기에 두 캐릭터는 성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위블은 흰수염 특유의 노란 머리와 흰수염을 가지고 있기에 흰수염의 친아들일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하지만 흰수염의 아들이라고 믿기지 않는 멍청함과 흉폭한 성격 그리고 못생긴 외형을 가졌기에 대다수의 독자들은 위블을 흰수염의 친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만약 위블이 진짜 흰수염의 친아들이라면 무언가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마르코가 미스 버킨과 흰수염 둘 다 록스 해적단 출신이라고 말하였기에 위블이 흰수염의 친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렇기에 제발 위블의 본 모습은 현재까지 보여준 모습이 아니라 전성기 흰수염을 연상시키는 멋있는 모습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독자들은 아예 위블이 상처가 있는 이유가 사실은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재봉틀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현재까지 보여준 위블은 사실 본체가 아니며 현재까지 보여준 위블은 일종의 인형탈이며 위블의 본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에넬은 하늘섬 스카이피아에서 군림하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넬은 우연히 하늘섬에 방문한 밀짚모자 일당과 대립하게 되었고 루피와 에넬은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에넬은 구릉구릉 열매를 먹은 번개인간이기에 번개를 사용하여 전투하는 인물인데 루피는 고무인간이기에 에넬의 공격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넬은 결국 루피에게 패배하며 스카이피아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기에 독자들은 에넬이 재등장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넬은 루피에게 패배한 이후 어디로 갔을까요? 에넬은 루피에게 패배한 이후 의식을 되찾고 자신이 개발한 맥심 방주를 타고 하늘 높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에넬은 자신의 목표였던 페어리바스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페어리바스는 현실 세계의 달입니다. 그리고 에넬은 달에서 외계 생물과 만났고 번개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외계 생명체들을 손쉽게 제압합니다. 그리고 에넬은 달의 도시 비르카의 왕이 되었고 에넬 군단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에넬이 지구로 향하는 듯한 묘사가 있었기에
NL은 현재 외계인과 로봇으로 이루어진 NL 군단을 이끌고 지구로 돌아오고 있을 것이라고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가펑크가 공백의 100년에 고도로 발전된 과학기술을 지닌 문명이 있다는 것을 밝힌 이후에는 NL이 도착한 비르카 역시 고대 왕국일 가능성이 높으며 고도로 발전한 과학기술을 지닌 왕국으로 추정되기에 NL의 재등장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